안녕하십니까.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1월 1일부터 직제가 홍보 담당관실에서 대변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변인 맡은 박재관입니다. 새해 벽두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강덕 시장님 2023년도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년 기자회견은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하시고 2023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브리핑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강덕 포항시장님의 인사 말씀과 함께 2023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브리핑 하시겠습니다. 시장 무대로 나와주시죠. 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언론사를 비롯해서 여러 기관의 시무식이 있고 다 바쁜데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우리 시청에 달려와줘서 우리 신년 기자회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시정 관련 올해 계획을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분하고 대화하고 질문하면 답하고 좋은 제안도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쪽에 함께하고 있는 부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들도 내용을 더 숙지해서 기능에 관계없이 올해 업무 추진에 여러 기능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월 1일자로 부시장이 새로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남일 부시장이 도청 환동회 본부장 하다가 우리 시청에 왔는데 우리 포항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언론인 여러분들하고도 접촉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씨가 더 원활하게 언론인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교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잘 아시죠? 네. 그러면 올해 계획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한 해 언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씨가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단기적이고 어떤 것은 장기적으로 주춧돌을 놓는 큰 사업들이었습니다.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죠? 저게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 주요 업무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올해 여러 가지 여건이 어떠냐? 여러분 도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세계 경제가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성장률이 더 떨어지는 2.1% 정도 세계 경제가 이렇게 침체되는 걸로 나타나서 국내 경제도 아울러서 이게 보시다시피 정부에서 1.6%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경기 예측하는 데서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도 주장을 예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는 기관들도. 우리가 IMF 때 마이너스 성장했거든요. 그럴 정도로 국내외 경제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거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씩 소상공인한테 전화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일 지표로 빨리 나타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노래방, 음식점 이런 데서 전화 물어보거든요. 포항은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작년하고. 그런데 다른 지역에 이렇게 보면은 야 이거 코로나 때보다 더 한 것 같다 이래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자원 상황이 여건이 녹록치 않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일 새해에는 창의적 융합과 혁신 기술을 선도해 세계로 도약하는 포항을 만들어 시민 생활 전 분야에서 희망을 창출하는 위대한 도시 포항을 향해 더욱 힘차게 달려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강덕 시장은 2일 시청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2022년 주요 성과와 2023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한 해 코로나 재확산과 태풍 피해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민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신산업 확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새해에도 세계로 도약하는 글로벌 도시 포항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배터리 특구 전국 최초 3년 연속 우수 특구 선정 포스텍 의과학대학원 출범 3개가 인정한 철길숲 등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포항시가 2022년에 거둔 10대 핵심 성과를 설명했다. 이강덕 시장은 미국발 금리 인상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엄중한 대내외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2차 전지와 바이오 수소 등 포항시 주력 신산업의 가파른 성장을 통해 시대적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핵심 신산업 분야 확장 가속과 경제 위기에 대비한 민생과 복지 만전을 기하고 다양한 시민 수요에 맞춘 문화, 예술, 체육 저변 확대, 동해안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 비전 등이 올해 핵심 시정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민선 6, 7기를 거쳐 지금까지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창의 융합혁신을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4차 산업을 견인하고 미래 100년 모두가 행복한 시민 삶의 기반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2023년 슬로건인 창의적 융합과 혁신으로 세계로 도약하는 포항을 발표했다. 새해 시정 핵심 키워드인 창의 융합혁신과 관련해 도시 전반의 창의성을 확장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먹거리 확대 창의 산업과 기술, 환경, 문화의 융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사회 구성원 장점을 융합해 도시 경쟁력 강화 융합, 변화에 대한 과감한 도전으로 혁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행정혁신과 ESG 확산으로 혁신도시 기반 조성 혁신을 해 나가겠다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포항시는 경제, 환경, 문화, 복지, 안전 등 특정전 분야의 창의 융합혁신의 가치를 접목, 신성장 핵심 산업을 확장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중심에 두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을 수립, 실현해 갈 방침이다. 핵심적으로 시는 지역 경제에 흔들림 없는 경쟁력을 굳건히 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 유치로 임기 내 신계사 10조 원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지난해 11월 출범한 민관합동 기업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 활동을 펼친다. 또한 2차 전지 특화단지, ESG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 연구 중심 의대 승인,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해 융합과 혁신의 신기술을 기반으로 지역 산업의 혁신적인 도약과 대한민국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 이와 함께 원활하고 신속한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 후속 사업 추진과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 지정, 푸드테크 기술 지원센터와 스마트팜과 농산물 수출물 유센터 건립 등을 통해 지역 산업의 체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 중심의 친환경 녹색 생태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으로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널리 인정받고 있는 그린웨이를 지속 확장해 도심 전체의 녹색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한 경제 관광 대교로 지역 경제와 물류, 관광에 혁신적인 도움을 줄 영일만 대교의 하반기 설계 착수 및 추서행 고속철도 유치, 포항역 주차장 확충 등 교통 인프라를 혁신해 시민들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사람이 모이는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간다. 옛 포항역 철도부지 복합 개발과 흥해특별 재생 사업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시 속에서 문화와 사람이 만나는 융합적인 도시 재생을 더욱 본 궤도에 올릴 방침이다. 아름다운 천혜의 해양 자원과 도심 관광 인프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을 융합해 삶의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문화관광 친화도시 조성에도 속도를 더한다. 고부가 가치 산업이자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국제전시 컨벤션센터 건립과 동해안 해양 힐링의 중심이 될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지정, 세계적으로 스틸 문화를 주도할 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 등을 본격 추진해 천만 관광 도시의 기틀을 마련한다. 모든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나눔과 공존의 행복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강화한다. 어르신을 위한 흥해종합 커뮤니티 센터 준공을 서두르고
추모와 그다음에 휴식이 공존하는 우리 원스톱 60대 였는데 장사시설인 90, 100살까지 추모공원에 대한 살잖아요. 시민 공감대를 평생 형성해 나가며 학습 문제 영유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긴급돌봄 중요한 서비스와 거예요. 경력단절 여성들의 그래서 경제활동 그런 지원을 부분에 확대하는 대한 등 우리가 복지 서비스와 공공의료 막연하고 서비스의 질을 관념적인 게 한층 아니라 강화한다. 구체적이고 특히 시민의 현실적인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그런 것을 정책들을 최우선 우리가 가치에 해줘야 두고 됩니다. 안전도시 그래야 포항을 이 도시가 만들기 통합이 위해 되고 종합계획을 철저히 미래 수립하고 사회적 새로운 비용이 기준에 적게 방제 인프라를 되고 살기 좋은 건설해 도시가 나갈 되는 거란 방침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대한민국 걸 최고 지금 내가 구체적으로 전문가들과 다 함께 얘기를 도시 하기가 전제를 시간이 없어서 진단하고 그런데 빗물 고객이 신경을 펌프장과 써서 그렇게 형산강 하고 등 또 지방 좋은 하천들에 제안을 대한 있으면은 개선 복구 그 건설 제안을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신속히 해라. 추진해 좋잖아요. 홍수 조절 등 무슨 말인지 재난 알겠죠? 대응 기능을 오케이. 강화해 나가고 올해 코로나 저희들 재확산 방지를 위해 사자성어를 호흡기 환자 써봅니다. 원스톱 진료센터 확충 등도 철저히 준비한다. 역학하시는 분한테 이강덕 포항시장은 물어보니까 수도권 집중 올해는 현상과 경제 위기 등 지방자치의 전체적으로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포항의 미래가 달려 있다. 봄날에 그 어느 때보다 단합된 힘과 색깔이 지혜가 필요한 지금 온성안에 가득 시민의 찬다. 의지와 지혜를 담은 좋은 시정으로 이야기죠, 그죠? 세계로 도약하는 포항을 상반기는 여러 실현할 가지 수 있도록 어렵고 2천여 힘들고 이런 공직자와 부분이 함께 정치, 최선을 경제, 다하겠다라고 계속될 다짐했다.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춘색 만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게 맞을 겁니다. 작년에 임난용지였거든요. 그대로 맞았습니다. 올해도 어쨌든 우리가 뜻을 모아서 우리 봄빛이 온 우리 도시에 이렇게 퍼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고 우리 시민이 좀 더 행복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막힌 시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시장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먼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요번에 원래 이제 미국을 가는 거는 CES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열리거든요. CES에 우리 주요 관련 공무원들, 그다음에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함께 가서 우리 새로운 신산업을 포항에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또 우리 관련된 기업들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제일 컸습니다. 작년에도 가려고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 않습니까? 관이 따라가면은 기업들에게 신뢰를 보장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제 덩어리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 올라타고 홍보하고 인정받아서 잘 되면은 우리 지역이 잘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CS 때문에 그 라스베가스 가는 것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애플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애플 개발자 아카데미, R&D 지원센터. 요것에 안 끝나고 애플이 우리 지역에 포항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A기업이 굉장한 기술력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더라. 얘들하고 이래 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걸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자꾸 찾아 나서도록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중국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조업 기술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아낼 수 있을 거거든요. 또 R&D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애플 본사를 찾아가서 우리의 확실한 의지와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신뢰를 주고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철강 도시에서 완전히 그 US 스틸이 무너지면서 도시가 완전히 거의 망했다가 다시 살아난 의료 산업이나 헬스케어 산업으로 일어난 우리 저 피츠버그 있거든요. 펜실바니아주에. 거기하고 경제 협력이라든지 또 대학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거기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글로벌 혁신 특구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글로벌 혁신 특구가 우리가 지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하고 또 기회발전 특구 이런 것도 지정받아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스타일로는 힘들거든요. 결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쪽으로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결시켜 나가야 되니까 우리 한동대하고 우리 샌디에고 쪽하고 우리 교민 쪽하고
여러 가지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서 거기 가서 그 여건을 찾아보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혁신 특구를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한 보관도 찾아내고 해서 샌디에고 쪽으로도 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테슬라 쪽에 제가 직접 찾아가고 관계자를 만나려고 여러 가지 컨택 포인트를 찾아봤는데 나오지가 않아요. 잘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은 이 애플 할 때도 그렇고 아주 객관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하는, 또 보안도 확실히 하고 이런 것들이 체질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 가는데 컨택 포인트를 정확하게 못 찾았지만은 CES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해서 그쪽 부분에 대한 것을 부지런히 찾아서 우리의 의사도 전달하고 이런 것들을 함께 해내기 위해서 그동안의 여건 분위기 차원에서 청와대에 가서도 한번 이렇게 분위기도 보고 두드려보고 산자부도 두드려보고 이래저래 이렇게 쭉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아직 확정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그쪽 부분을 철저히 찾아놨을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미국 가는 부분은 공무원하고 의원들하고 해서 한 20명 되고요. 나머지 경제인들은 자기들 따로 가서 시에서 가는 데서 만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포항관도 경북관도 함께 이렇게 가서 운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포항이 글로벌 도시가 되려고 그러면은 시에서 그다음에 저쪽에 각종 그런 국제 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국제 행사를 우리가 많이 유치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2차 전지 산업, 수소 산업의 메카가 되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관련된 포럼,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학회 이런 것들을 몇십억 주고라도 해서 우리 저기 확실한 그런 지역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차원에서 이번에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얘기를 많이 진행해 오다가 태풍이 딱 나가지고 포스코가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으면서 대화가 아마 자동으로 이렇게 물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복구하는 게 급급한데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지금 피해 복구에 완전히 정신이 없고, 그런데 그게 이제 12월 말에 아변 공장이 가동이 되고 1월 중순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다른 공장들도 확실하게 좀 올라온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만 거의 회복이 됐으니까 저희들도 응급 복구가 완료가 돼서 항구보고 쪽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대화가 이제 집중적으로 올해 들어서서 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뭘 중요한 걸 하다 보면은 지지부진하다가 팍팍팍 이렇게 싸우고 대립하다가 나중에 탁 한꺼번에 막바지에 다 해결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해도 바뀌었고 또 여러 가지 여건도 좀 좋아졌기 때문에 더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 협의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갖고 와야죠.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정부에서도 기회발전 특구, 교육 자유 특구 이런 식으로 해서 글로벌 혁신 특구 이래서 지방을 비수도권을 살리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인력입니다. 인력, 인재. 인재가 빠져나가고 청년이 빠져나가면은 그 지역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자꾸 하자는 것이지 무슨 터집 잡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도 충분히 그런 걸 감안해서 현실적인 또 방을 생각하는 대안을 또 내서 이렇게 협의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죠. 예. 네. 지진하고 태풍이 우리를 핥히고 가서 많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도시 전체 이미지 다운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포항이 많이 알려졌잖아요. 옛날에 YS가 있잖아요. 그 여러분 같은 언론인들이 이렇게 하면은 야 좋게 실어도 나쁘게 싣지 마라 이래 안 하고 그다랗게 실어줘. 크게 실어줘 이렇게 했거든요. 알려달라 이 소리거든요. 예. 그런 어려움을 잘 극복한 그런 도시의 모양새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면은 이야 대단하네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또 좋은 면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포스코 이번에 침수됐잖아요. 저 사람들 손해만 본 거 아닙니다. 그간에 싹 개비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개비하면서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머리잖아요. 신경이잖아요. 그걸 한번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모아서 극복을 해보면은 제일 중요한 사람들의 정신이 다시 살아나거든요. 협동심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간절함이라든지 살아나거든요. 얻은 게 많을 겁니다.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반으로. 우리 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 쪽은 거의 많이 회복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거의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 또 그런 부분 이의제기된 부분은 소송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많지가 않거든요. 태풍 쪽은 우리가 기본 틀을 잡아놨기 때문에 저대로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관건입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없었으면 계속 그냥 가다가 나중에 또 당할 수 있는데 이제는 두 번 다시 당할 수 없다. 확실한 우리가 인식을 모두가 하게 되었거든요. 러시아 쪽은 정말 우리가 블루오션으로 보고 포항이 그동안에 제가 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있는 동방 포럼에 꾸준히 참석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극동 지역에 있는 데서는 우리 중앙정부 도청보다도 우리 포항시를 더 많이 알고 인정을 하고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쌓아놨는데 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 한 방에 훅 말아먹은 셈이거든요. 네, 전쟁 계속 하겠습니까? 종결이 되면 자기들도 살아야 되고 그럼 우리는 다시 또 진출을 할 수 있는 게 생기니까 계속 소통하면서 우리가 끈을 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면은 우리가 뛰어들어가서 또 역할을 하면서 나중에는 기업들하고 같이 우리가 그 시장을 먹어야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두 번씩 엮어서 제가 듣고 같이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같이 한꺼번에 듣고 마이크 좀 드리세요. 앞에 저 테이블 앞에. 시장님 먼저 작년 그 한 해 동안 우리 2,000여 공직자들 너무 고생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바깥에 나가면은 우리 시민들 거래 많이 안 알려줘요. 근데 이거 시장님부터 보상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정치적으로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 우리 개면역 올 한 해 포항시정에 돼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중에 반 이상은 우리 두 국회의원이 해야 될 역할들이 많습니다. 제가 새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어른들하고 우리 포항의 국회의원 두 분들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은 과연 이분들이 우리는 이번에 그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1등 곳이 포항입니다. 6개월 동안 참 하시고 계시고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포항에 이제 좀 퍼주려 합니다. 퍼주려 하면은 이 국회의원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참 약간 잘 문외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우리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과연 한 8, 90을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중에 어디 나가 어른들이랑 누구 들어보면은 우리 포항은 진짜 그동안 이혼하거나 그 이병석 의원이나 이상득 의원 이후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진짜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이제 올 봄 되면 올 추수삼월 되면은 결국은 이제 내년 총선 4월 10일 총선 이제 들어갑니다. 공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이 그 우리 국회의원들 어떤 이런 참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이런 인물을 탄생이 돼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 예.
또 같이 또 그 너무 어려운 말씀이라 가지고 제가 여보세요. 나오나 이거 나오나? 잘 들리나? 들립니다. 예, 우리 시장이야 아까 누가 말씀드렸는데 이천여 공직자가 여보세요. 잘 나옵니까? 예, 잘 나옵니다. 예. 아따 참. 고생을 많이 하신 지난 한 해는 또 뭐 시장님에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도 있었고 한데 일단 제가 우리 기자분들 전체 대변인은 나이가 많으니까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아이고. 네, 쉽게 앉히는 사람도 있네. 저는 뭐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혐오시설 하는데 뭐 제가 좀 별나게 우리 기자분들한테 부탁했어요. 제발 좀 그런 걸 하는데 딴지 걸지 마라. 추모시설 내가 우리 부모님의 네 분을 다 우연동에서 화장장 모셨는데 갈 때마다 여기 나옵니다.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그동안 진원 시장님들이 민선에 3분 중 현재까지 4분이 계시는데 세 분, 4분 맞네요. 누구 하나 그걸 얘기를 안 했어요. 그 혐오시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추모시설은 음식 쓰레기 매립장하고 또 자원순환세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말씀드리시자면 그건 같이 모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다문화 시대가 됐어요. 제가 후원회장을 다문화협회 한 10여 년 가까이 했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제가 행사를 원래 8일부터 시작해요. 1년에 한 서너 건 하는데 첫날 만날 어디로 댕기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하냐. 지금 현재 34개국의 국가에 2,200여 명의 우리 이주 여성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은 자기네들끼리 이제 자조 모임을 해. 옛날에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한 1000세대가 안 됐어요. 6, 7초에. 그때 한족이 많고 이랬는데 지금은 필리핀, 그 다음에 뭐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그 다음 베트남 이렇게 자기네들 태국 자조 모임을 많이 해요. 그러고 선진국이라는 나라는 오지를 안 합니다. 그 참석 잘 안 합니다. 근데 와보면은 맨날 무슨 거지처럼 어디가 동양회가 뭘 해야 되고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거 좀 하나 좀 이렇게 대책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한글을 배우려 한 한글 학교 선생님이 6분 계시는데 질문을 하려고 하면 마친 시간에 집에 가버려. 그래서 한글 학교 우리 아카데미 제가 운영할 테니까 학교 하나 세워주시고 좀 공간 하나 좀 마련해 주십시오. 부탁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회의원 2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또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이것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 또 박수도 보내주고 그래서 그러면 뭐 어쨌든 열심히 하고 아직 2분 다 젊으니까 잘할 겁니다. 보고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니까 더 열심히 안 뛰겠습니까? 부족한 거는 제가 또 몇 가지 나오면서 그래 할게요. 그 다음에 학교 다문화 가족 그 중요한 얘기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복지국장님 말씀 들었죠, 그죠? 저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다문화 가족 아이들, 그 다음에 학교 밖 아이들, 그 다음에 고령화돼 가서 그분들, 그 다음에 우리 60대였는데 90, 100살까지 살잖아요. 평생 학습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막연하고 관념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도시가 통합이 되고 미래 사회적 비용이 적게 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지금 내가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기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복지국장이 신경 써서 그렇게 하고 또 좋은 제안이 있으면은 그 제안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예.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